방금 소개받은 최범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명은 최강림이고, 예. 저는 1951년생이고 그렇습니다. 참 여기에 대단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우리 서혜덕 선생님하고 우리 백호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좀 해봤는데 이 강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리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 예, 그리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행은 관음 오행 불상극 장명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 했느냐면은 조금 양해를 구할 게 원근은 파동성명학인데 지금 그 파동성명학에서 특허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들 그걸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 유사 하는 게 뭐 소리, 음파 막 쓰는데 그것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교적인 냄새도 있고 그렇게 관음, 소리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리를 보가지고 그 소리의 오행, 예, 그것을 중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소리입니다. 우리는. 소리인데, 그럼 소리가 왜 중요한가? 예. 한 시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를 대신하는 대명사는 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여자분들은 누구 엄마, 그럼 시집가면 뭐 무슨 댁 사고 일 샀는데 이름밖에 없다. 여기 다 맹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태어난 사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글자, 제가 알기로는 사주 8개 그래가지고 어떻게 풀이를 잘 하고 어떻게 조합을 잘 보느냐에 달렸는데 저는 요주로 이제 하게 된 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저는 오늘 오면서 어떤 분들이 오실까 이리 생각하다가 진짜 여기 오신 분들은 난이 꽃을 피우는 거, 그지? 난이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 이제 그러냐면은 난이란 것은 적정 온도 내려가야 꽃이 핀답니다. 예. 너무 따시면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아마 제 나름대로 각자, 예, 나름대로 이러한 상고를 겪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을까. 정말로 인생의 좀 단맛, 쓴맛, 이거는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보신 분들이 아마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본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좀 둥그렸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소리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소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적으로 방송에도 많이 놉니다. 그죠? 뭐 양파를 갖다 놓고 뭐 죽으라 이렇게 쭉 비고, 예, 귀엽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나더라 샀고. 그 다음 요새는 이제 축산하는데 양계장에도 뭐 음악을 틀어주고, 그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식물도 소리를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관자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초두변에 입구자, 밑에는 새추자 쓰고, 제가 보니까 이 관자의 풀이를 해보니까, 풀이 말하는 소리, 새가 말하는 소리를 보는 것이 관인 같다. 그죠? 거기서 말하는 음은, 그죠? 그 소리를 보는 것이 음인 같다. 그래서 관이란 게 제가 이제 관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소리, 기운, 그걸 느끼는 게 독일에 과학자가 있었는데,
막스 플랑크라는 연구소에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기린이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잎을 따먹는데 한 군데만 따먹고 이거 좀 따먹다가 또 저쪽으로 한 10m 가서 따먹고 이래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희한하다, 그죠? 그 아까 힘들게 왜 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아카시아한테는 기린은 뭡니까? 적이잖아요. 잎을 뜯어 먹으니까. 적이 왔다는 비상경보가 내려가지고 아카시아 잎에서 독소를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갔다 하네. 그래, 그걸 보고 제가 어릴 때 소 키우는 생각이 나서요. 여러분들도 촌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실 건데 소 키울 때 보니까 소가 풀을 여기 좀 뜯어 먹다가 계속 안 뜯어 먹어요. 한참 있다 저쪽 갑니다. 가가지고 또 뜯어 먹다가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뜯어 먹거든요. 그래, 똑같은 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도, 그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식물도 자기들끼리,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 그것이 기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큰 기운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리의 기운에 따라서 내 몸의 기운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 그래서 이 파동성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떤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소리의 기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 소리의 기운, 파동성명학이라는 것을 왜 나오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동성명학 하시는 분이 1940년생인데 본명이 이정이고 그 다음에 예명 새로 지은 이름이 이우람인데 이 사람이 충북 음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동이었대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일본 장면거로 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아마 좀 특이한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3학년 때 5대 독자 아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된다 그랬대요. 자기 뭐 공부한 지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얼마나 소문이 났던지 그분이 꼭 우리 아들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이상훈이라고 지었대요. 예. 그래, 이 이름은 지금 이 파동성명학에서 풀이하는 그 기운으로 봐도 아까 조금 전에 뭐 이야기한 서로 상극하는 게 없습니다. 소리 기운으로 봐도. 지어줬는데 5대 독자가 2살 때 죽어버렸어요. 예. 이 5대 독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름 지어준 사람이 참 기가 잘리고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됐을까? 그래가 이 사람 나름대로 밝혀진 게 아버지 이름에서 자식을 극하는 기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이분이 아들 죽었는데 이제 자기가 가서 미안하다 이러니까 그 이분 보고 그 애의 아버지가 그거는 인연이 없어서 그런갑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라고 그렇게 좀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 이분이 심취를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20만 명을 데이터로 냈어요. 그래가 84년도에 첫 보급하고 펴진 이 파동성명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뭐 협박도 많이 당하고 미친놈이라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온 계획이 됐는데 그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 이분이 이제 한자, 기존에 다 한자 뜻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소리, 음을 찾아서 했는데,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표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글을 최우수 글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표현이 잘 안 돼요. 특히 일본은 이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소리만 나는 대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이 뭐 과학적이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이 뭐 기억 붙이고 니은 붙이고 이렇게 해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과학적이란 뭡니까?
우리 인체하고 너무나 조화가 잘 돼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그 기본 소리, 그것을 중시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것이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있는데 우리 뭐 흔히 다 아시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만 목화, 금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리에서 목은 기역, 희역으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화는 니연, 디글, 니열, 희역,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토는 이영, 희역, 그죠? 금은 우리가 이제 뭐 시연, 지연, 치연 이렇게 보고요. 수는 미연, 비역, 피역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그죠? 그래서 어떤 학파에서는 이 수, 미연, 비역, 피역을 가나다라 마바니까 이걸 토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파도 있고요.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예. 이게 이영희엇이 토고 사자차는 금이고 이게 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학회에서는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소리의 날짜에서 우리 파동 성매가 거기에서 하는 데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면은 상극이잖아, 그죠? 예. 또 이렇게 와도 상극입니다, 그죠? 이렇게 와도 상극입니다, 그죠? 예. 뭐 이리 가도 극이고, 그죠? 또 이리 와도 극이고, 그죠? 예. 예. 서로 상극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에서 예. 서로 상극 관계냐, 상생 관계자인데 저는 왜 불상극이라 썼냐면 불상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생인데 상극이 안 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상극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조금 더 뭐 머리에 우리 내리에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파동 성명학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반 그 장명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파동 성명학에서는 어디냐면은 우리 이름 짓는 것을 제일 중요시한 게 내가 태어난 해운을 중요시합니다. 아까도 여기도 내는 입춘 기준해가 그 사주로 그 풀이하시지요. 저희들도 입춘을 기준해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똑같은 이름하고 내년의 이름이 기운이 틀린다는 거죠. 이렇게 10년 단위로 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출생 원기라 해야 되는,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부모, 자녀, 부부, 행제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서로 해롭지 않는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유독 학렬을 많이 따집니다. 그죠? 올해 태어나도 그 학렬을 그 학렬, 내년에 태어나도 그 학렬을 그 학렬입니다. 그죠? 그래, 그 학렬 글자가 자기한테 좋은 해운이 오는 사람도 있고, 글자가 좋은 건 되는데, 안 좋을 경우에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이름이,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부모 이름이 자식한테 해로운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개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반 그 장명하는 건 뭐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성에 대해서 별 무관하지 않고 뭐 물이 없다 불이 없다 하면은 본인이 임의대로 글자를 채택하는데 저희들은 성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행 따라서 성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누가 뭐 할아버지 이름을 지어줬다 했는데, 제일 저희들이 풀이해보고 금기시하고 하는데, 할아버지나 아버지인 사람은 예, 제가 도사라고 봅니다. 그 할아버지가 장명을 공부를 안 했든 간에. 물어보니까요, 사주하고 똑같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예, 그게 도사 아닙니까, 진짜. 예. 굳이 그리 맞춰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 그릇이 있습니다. 그죠? 다들 그릇이 있죠. 큰 그릇, 작은 그릇 있겠지요. 그런데 사주보다도 더 나을 수준을 못해도 해는 안 입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예, 물을 비교할 때 뭐 다라이 물도 있을 끼고, 저수지 물도 있을 끼고, 연못 물도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름 기운이 안 좋아가지고 내 받은 복을 감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내 받은 복도 다 까먹어버린다. 예. 그러면 왜 아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 지은 게 사주와 같을까? 무수히 글자가 많습니다. 그죠? 해필이면 왜 그 자를 택했을까? 그죠? 그 글자를. 그래,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그러지요? 가족끼리니까 기운이 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기운을 가고 있어요. 좋아하는 기운은 뭡니까? 나쁜 사람은 꼭 나쁜 친구끼리 만나줘요. 예. 저 그러시면 사기당했다고 막 욕해서고 그러거든요. 당신이 바로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사기성, 시계면 투기성, 도박성, 모험성 이런 게 없으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들었는데 우리 친구가 그 교도소에 근무했는데요. 누가 풀이를 하니까 교도소 교도관이나 재소자나 사주가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진짜 풀어보진 않았는데,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에서는 한자의 획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똑같은 한자를 써놓고, 그죠? 예를 들어서 북경할 때, 그죠? 우리는 경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베이징이잖아, 그죠? 징, 예.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 똑같은 글자를 써놓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 발음이 틀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한자만 기준 가지고, 이 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장명학을 가지고 가가지고 일본의 자기 나라에 맞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우리 한글은 받침이, 예? 정확하게 뭐 통계는 안 냈는데 받침이 90%는 있다고 봅니다. 한 80, 90%. 일본은 받침이 90%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없다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거기에 맞도록 학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받침이 없는 장명법을 하고 있다. 저는 한자 장명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간략하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배운 이야기가 그렇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명한 분의 거론해서 좀 미안한데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일본식 장명은 이렇게 본다대요. 예, 마지막. 그럼 아시다시피 아까 저기서 나온 게 수잖아, 그지요? 금, 수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서 하는 게 박지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박지만은 뭡니까? 수목 인도 금이죠. 만은 수하입니까? 그죠? 그게 어떻습니까? 수목 금 이거 서로 상극 아닙니까? 그죠? 박이 목이잖아, 그죠? 기억 목이고, 그죠?
사자차, 이게 상극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금수는, 금에서 수는 맞습니다.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수화잖아. 그죠? 상극이죠. 수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상극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식으로 이름을 지니까, 예? 수, 금, 수. 좋다.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차이점이다. 우리는, 남의 보고 따라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쉽게 말하면 바둑이고, 뭐 꽃이고, 전부 다 자기가 연구해가 자기 거를 다 만들어 놔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벚꽃도 일본 벚꽃이 돼 있고, 국제학회 식물학회 등록된 게 있습니다. 벚꽃도 우리나라 원 그 벚꽃이 제주도에, 근데 일본 거 돼 있고, 동백도 일본 거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소사나무라고 있어요. 유명한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 나무라고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파동 거기에서 보는 것은 어떠냐면은, 한글 소리 글자 중심으로 본다. 그죠? 근데 기존 우리 재래식 장명에서는 한문 글자 중심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적용된다. 그래서 아까 파동 성명학회 하면서 국제 성명학회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안 쓰는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영어권, 뭐 아랍어 뭐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한글로 이 보는 거는 어느 나라 그든지 다 봅니다. 다음 발음을 정확하게 예, 기록을 해가지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첫 소리 5행만 보고 받침은 무시, 우리는 첫 소리와 받침 소리를 전부 다 보고 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파동에서는 가족 모두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부모, 자식, 아내, 그죠? 뭐, 손자까지, 예, 영향을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장면에서는 자기 혼자만 예, 따지가 한다. 그 다음에 이 파동에서는 또 1년 운세도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그 해의 또 운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소리를 내느냐.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목은 이렇게 봅니다. 갑을, 그죠?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예. 수는 임괴, 이리 보는데 목의 기운은 기억력인데 갑을 보고 화는 나다라타인데 병정, 토는 무기, 그 다음에 금은 경신, 수는 임계.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천간을 이해하는 10개 딱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지지는 12개잖아요. 여기도 내가 그 나오지. 지지는 어떻게 그 했냐면 토에서 예. 여기에서 아까도 여기 뭐 사주부리한데 진이 많이 놓은 분이 있더라. 그죠? 진술하고 충미. 예. 충미를 여기에 이어가지고, 예. 그렇게 같이 부어가지고 10개를 맞추습니다. 예. 맞춰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내가
태어난 해후에 병이다. 예. 그러면은 이름이 아까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김씨다. 그러면 그죠? 김. 복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요 자체를 우리가 10대 매물을 볼 때 1, 2를 보고 이게 3, 4를 봅니다. 이 기준으로 할 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5, 6, 7, 6, 7, 8, 9, 0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리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이 해에서 김씨란 성이 왔을 때 이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 1, 2, 3, 4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으로 봅니다. 5획이니까 우리가 3, 5, 7수는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양의 숫자가 뭐냐면 3이냐 4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양이고 이게 3이 오게 됐다가 이리 봅니다. 그런 식으로 뽑아내가지고 이제 출생 운기에 맞춰가지고 기운을 뽑아내가지고 그 기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 4가 있을 때는 어떻고 여기에서는 3을 뭐 식신이라고 합니까? 예. 그 뭐 우리는 뭐 자식궁, 여식궁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5, 6는 우리 여기서도 저희들도 그냥 재운으로 보고 5는 남자들로 비교할 적에 아버지도 되고 애인인 여자 이게 부인으로 보고요. 7, 8은 여자로 기준을 할 때 7은 애인이고 8은 본 남편 이렇게 이야기해요. 9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이거는 이어머니고 이거는 친어머니고 예. 1은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와의 행제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파수에서 1이나 2가 왔을 때는 자기 주장이 너무 외골수예요. 예. 그리고 3, 4는 좀 식복이 있다. 예. 그런데 일반 거는 뭔데 우리가 4 이것을 제일 불행한 거로 봅니다. 4의 기운을 예. 예. 4의 기운을 불행한 보고 5, 6이 오면은 재운이 좋다. 예. 그리고 7, 8은 가문, 예. 9, 0은 학문 그리 보는데 참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 이름을 좀 거론하기도 그렇지만 이거는 뭐 그냥 전두환 대통령 이름에 이 오르구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주위에서 돈이 들어오는 갱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또 이름 자체가 그렇다면 전두환 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은 그래서 저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리 됐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이 제가 조금 전에 성을 이야기했는데 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전에 누가 김씨 이야기했죠. 그죠? 김씨 거꾸로 하면 뭡니까? 박씨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거꾸로 하면은 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씨.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냐면 김씨는 신라시대부터 나와서 이게 안 그랬나 이리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야기하면 석탈해라고 있습니다. 석씨 이분 유명하거든요. 석탈해 좋은 자리를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예? 그 터에다가 뭐 숯을 구워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지어가지고 된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석씨는 왜 그리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장명에서 풀이하기로 석씨 이제 서로 상극하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옵니다. 그죠? 진씨, 그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옥씨 많습니다. 그죠? 민씨, 예. 뭐 다 열건 안 하는데 상극되는 이름이 있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안 좋으니까 손이
안 불어난다는 거예요. 손이 많이. 예. 그래 볼 때 이 성이 대세를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씨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돼가지고 이시가 많습니다. 그죠? 이시는 저희들 볼 때 어떻게 그러냐면 토이군 아닙니까? 그죠? 토이기구는 넓은 대지를 상징하면서 모든 걸 포용하고 평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성들이 번창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씨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씨 안 좋은 사람은 좀 뭡니까? 점수를 좀 먹고 들어갑니다. 예. 이건 한자 내용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의 정도 중간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저 산어그램은 어립니까? 예? 저 사가 어리라요. 아니, 어른 아니고, 이게 이제 양이 될 때는 이게 기억이, 그죠? 김이니까 이 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양이 되는데, 요 을에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에 예를 들어서 뭐 성씨가 하나, 둘, 셋, 넷, 국시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국시가 되면 이게 이제 사사가 됩니다. 예. 예. 한글 획수로 중요시합니다. 예. 한글 획수로. 그래서 이제 그 한글 획수를 어떻게 보느냐. 예. 대략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글 획수를 한획 들어가는 기에 기역, 니은, 이응이고, 예. 이획이 디귿, 시읒, 그 다음에 히읗, 그 다음에 삼획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획수 공부에. 그 다음에 지읒, 시읒 이게 문제인데요. 처음에 이분이 초창기에는 지읒을 그냥 이획으로 했대요. 근데 우리 훈민정 원본에 보면은 지읒이 삼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랬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죠? 예. 삼획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귿. 그 다음 히읗. 예. 그래서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예. 다른 거는 뭐 여러분 쓰셔도 기역, 니은, 한획 두 개 다 압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획, 비역, 피역. 그 다음에 요것도 치읓. 예,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유의하실 점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획수에서 보통 보면 우리 요새는 간편하게 이리 씁니다. 그죠? 그래 반드시 이게 아니고 이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한글 획수를 가지고 그죠? 따져 가지고 이렇게 음양 구분해 가지고 됐을까 신기한데 그거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뭐 짜맞추기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글자 획수 하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죠? 북한의 김정은 공식 국방위원장인 건 뭔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왜 저리 친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김정은은 53년생인가 돼가지고요. 김정은이가 53년이 아니고 3년 끝이 3년생이 53년입니다. 3년생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년생이 돼가지고 정자가 3, 5가 나옵니다. 문재인은 53년시 됐는데 이게 생일이 정확한지는 아닌지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1월 뭐 얼마가 돼 있는데 53년이 아니고 52년이 되더라고. 예. 이거는 몇 년인 건 모르겠는데 그 뒤에가 3년입니다. 예. 뭐 앞에는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데 52년이 되는데 문재인 하면은 이게 46이 돼요. 예.
그러니까는 35나 46이나 친구예요. 예, 같은 계열 아닙니까? 그죠? 3이나 4나. 예, 한 숫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심심해서 한번 풀어볼게나 그렇더라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짝꿍이 맞아요. 예, 예. 그렇게는 끼리끼리 기운이 통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일 아까 이제 핵수 중에 1핵, 2핵 뽑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음에 대해서는 했거든요. 그 다음에 모음은 다른 데서는 또 모음까지 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모음은 생략합니다. 예, 생략합니다. 모음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핵수는 계산 다 해요. 모음 핵수는 계산하는데 발음 오행에서는 생략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핵수는 예를 들어서 박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핵수는 전부 다 계산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숫자 이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드리면, 진, 예. 실, 예. 예. 이게. 반드시 사자사 쓸 때는 이것이 두 핵이 아니고, 예. 세 핵으로 봐야 된다. 예. 요거 차이. 선생님 그러면 예. 이제 각하고 예. 곡하고 예. 같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각하고 예. 곡하고는 예. 음면이 틀린데 하나, 둘, 셋, 넷, 오. 하나, 둘, 셋, 넷.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하고 예. 곡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각시, 예. 곡시 이러면 완전히 다른데 예, 예. 같이 봅니다. 저 성향적으로 같이 봐. 같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모음의 차이다라고 해서 예. 모음까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예, 예. 하는 학파들이 예,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래요. 이제 미리 이제 좀 나가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막 요새 이름을 지어도 한 10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파동을 하다 보면은 남자 이름을 노는데 여자 이름이 놓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냐면은 마바파 아까 여기 있었는데 마바파에서 여자 이름 짓기가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보자나 쓰는데 여자 이름에서 이게 좀 잘 안 씁니다. 예. 여기네. 눈치가 빠르시네. 예, 빠르시네요. 그 다음에는 쓸 수 있는 게 이거 미자 있어요. 예, 미자. 이거나 이거나 또 기운이 같아요. 미나. 예. 예. 저도 이거. 그런데 이거 알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어난 해운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좋은 기운을 들으면 여기서 한자로 더 하려고 하면 무자나 되든지, 그죠? 마가 되든지, 모가 되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는 여자 이름에서 뭐 무를 쓰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냐? 비가 있습니다. 비. 예. 비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예. 기운이 똑같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해운에 난 사람 이름을 지으면은, 김씨가 이름 제일 짓기 좋습니다. 그죠? 김지은. 지은 또 재은, 그죠? 또 안에 또 제자 재연 뭐 이 이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이름을 이리 하다 보면 지울 수 있는 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해도. 그 다음 여기서는 뭐냐면은 또 이제 이 지연을 함축해서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까지만 쓰면 정태로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그래 되는데 이것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이 짓다 보면 되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 어느 이름이 맞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 백호 선생 이야기했는데 각자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곡자로 될 사람이 있고. 자, 지연이가 좋은지 지현이가 좋은지 지윤이가 좋은지 재현이 재현이 학술사는요 똑같습니다. 우리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름 많이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볼게요. 자, 요즘 이 자를 좀 씁니다. 그죠? 서윤이, 뭐 예를 들어 서은이, 예, 서현이,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또 뭐 우리 가수 이름도 있죠. 사연이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게 맞는지, 예. 그 사람한테 제일 적합한 이름이 뭘까?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저거 한 분하고 그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2005년도에 그 학회, 이제 한 학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마쳤거든요. 이런 게 하다 보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그냥 해가지고 그 교수님 어떻게 하면 자기 기분 따라서 당신은 지연이 해. 예를 들어서 지어주는데 또 한 친구도 이리 해야 될 경우에 그러면 당신은 지현이 해. 안 그러면 아까 서자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고민이 돼가지고 오링 테스트를 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링 테스트 아시죠? 예. 일본의 유명한 의사가 그 연구 개발한 낸 건데 첫째는 이제 그 건강 음식에 대해서 하다가 요즘은 뭐 수맥 보는 데도 하고 그지요?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오링 테스트도 진짜 마음의 무심한 마음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좋다 생각해버리면은 안 돼요. 수맥도 없는데 수맥이 있다 생각하면 수맥이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운이 틀리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이 나열된 이름 중에서도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문제가 뭐냐? 대부분이 이름 안 좋은 사람 바꾸려 하는 사람이 자기 기운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름 바꿀 때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요. 그 욕심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현재의 기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운을.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자꾸 배척을 해요. 예. 그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이름이 안 좋은데 좋은 걸 주니까 아까도 뭐 오다 드렸는데 박쥐가 갑자기 햇빛을 보면은 눈이 부시고 날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 안 좋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을 하고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고르다가 뭐 경상을 지오른다는 이야기 있어요. 이거 줘도 안 좋아, 저거 줘도 안 좋아.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름은 뭐 하고 싶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안 좋은 유사한 그런 기운을 챙기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고 그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장면과 뜻을 따라주는 게 좋다. 예. 그 다음에 마음을 진짜 비우고 하는 게 좋다. 그래 이름을 지어주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만 이름 안 짓더라고요. 또 한자식 장명하는 데 가서 지어요. 그래 비교해보고 당신 이름 지어준 걸 가지고 거기 가서 물으니까 뭐 핵수가 안 맞고 멋이 맞고 뭐 총격은 맞는데 뭐 인격이 안 맞고 뭐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태어난 해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김, 지, 은이 뭐 딱 이 정해져 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한자를 맞춰 엮는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진짜 이런 거 하고 은자는 뭐 쓸 수 있는 글자가 많은데 다른 글자 어떻게 보면 이 잘 안 맞아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성명 하시는 분들은 불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불이 없다 그러면은 불은 병자도 엮기도 하고 그죠? 불화 어디 가니까 훈자도 엮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는 지언이라는 게 정해져 버려요. 이미 자기 태어난 형운에 따라서. 그럼 김씨에 진짜 맞는 글자 챙겨 이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은자 맞는 글자 챙겨 이어야죠. 그래 이 성은 예를 들어서 챙길 글자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건 하면 이게 잘 안 맞아져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조금
여기서 설명했듯이 못 쓰는 글자를 아예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못 쓰는 글자를. 그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불상극이라 그랬는데, 예, 불상극 하는 그게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 몇 개만 제가 이제 적어 볼게요. 똑바로 이렇게 안 보이네. 우리가 옛날에 이름 많이 쓰는 게, 여자들 이름에 쓰는 게 뭐 선자, 순자, 그지요? 예. 이런 게 많이 썼고, 그지요? 그 다음에 남자 이름도 뭐 진자, 뭐 나아갈 진, 참진, 사면. 그 다음에 이제 민첩하라고, 그죠? 민첩할 민. 또 요즘 많이 써 빈자 많이 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철자도 오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게 구슬 옥자, 그죠? 그 다음에 빛날 욱산, 그죠? 예. 그 다음에 빛광, 예. 저 이름은 강입니다. 강, 예. 뭐, 이 외에도 많습니다. 아예 쓰지 말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이런 많은 상극하는 글자를 빼고 이름을 지으려 하니까요, 유사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일본 사람들은 글자가 몇 자도 되는데, 그래가 요즘 이름을 석자시 지어주기도 합니다. 예, 석자시. 간혹 가다가 지어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글자, 못 쓰는 글자는 여기 쓴 것 말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상극이 되는 거는 아예 못 쓰고 해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많은 게 우리 학회의 그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름도 외국인처럼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성하고 합해가 3개만 되는 게 아니고 4개도 하고 5개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 외자 이름은 어떻습니까? 외자는 그 성 한자를 보는데, 이제 이게 성 뒤에 이름이 예, 한자, 예. 그거로 봅니다. 그러 보면 예, 그거로. 예. 옛날 장명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허시들이나 옛날에 쪽보를 보고 그다음에 외자를 많이 쓴 예, 예. 예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자를 보면은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 이제 원리로 얘기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외자 이름을 보내서 쓰시면은 듣는가 좀 궁금합니다. 외자 이름을 저도 이제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뭐 희한한 또 사람이 있어요. 외자 이름을 지어주려고. 외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성씨가 있습니다. 성씨가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거는 뭐 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번성한 이름이라고 봅니다. 방 씨는 외자 이름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씨들은 외자 이름을 지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미 기운이 2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외자 이름을 지으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김이 들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은 이게 있어요, 관을. 김관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려면은 관이 오면 보통 관훈이나 간효나 이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외자를 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지어주면은 벌써 기운이 2개잖아, 그지요? 오행상. 그 다음에 같은 기운이 또 하가 더 붙었지요. 3개가 되거든요. 예, 기운이. 그래, 저기 이제 파동에서는 뭐냐면은, 이 질문 나오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이영이 많습니다, 그죠? 이영이.
예. 영희. 전부 토잖아, 그죠? 예. 다 토토로 보거든요. 예. 그럼 뭐 김영희가 됐든 이영희가 됐든 이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 똑같은 기운이 중첩이 되잖아, 그지요? 그래서 중첩이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릇에 빗물이 가득 차 있는데 자꾸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넘쳐버리는 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 재운인데 예를 들어서 또 재운이 되는 거예요. 예. 과하면은 모자란 바다 못 하거든요. 그리 풀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5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77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77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기운이 있을 때는 안 좋다. 그래, 우리 저 사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기운이 뭐 3개까지는 괜찮은데 4개 이상 되면 너무 과하다. 이리 뭐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이름에서도 최소한 한 3개 기운은 들어가야 된다. 우리 오행 5개잖아, 그죠? 5개 중에서 3개 기운을 넣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 박신에 이런 사람들은 외자를 지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단성, 이시나 다른 성들, 또 거기에다 특히 극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좀 안 좋다. 이리 봅니다. 예. 그래서 외자 이름을 지어줄 때는 또 한자만, 예를 들어서 하면 이 한자만 하지 말고 기운이 2개 겹치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지어주셨는데, 예.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발복했다든지 사람의 인생의 패턴이 바뀌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검정사례. 아, 검정 사례. 예.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례들이, 참고로 그 전에 제가 2005년도부터 한 1년간은 그냥 감평을 하고 총 감정한 사람은 한 2,500명 되고, 예. 그동안의 현기. 실제 현재까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한 1,75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례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5년도인데 한 6년도 됐는가요? 그때 컴퓨터가 간호할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인을 통해 왔는데 딸이 집에만 오면은 컴퓨터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말을 안 듣는데요. 아버지 말을. 그럼 아버지 말을 얼마나 안 듣냐? 딱 문 닫아놓고 아버지가 그러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지으러 왔는데 본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창원항이신데 이름을 황다금으로 지어줬어요. 그래 처음에 다금이가 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이제 이 친구가 그때 인터넷이 이제 컴퓨터 보급돼가지고 그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그렇게 학교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방구석이면 아니게 딸내미가. 그렇게 부모들 얼마나 기가 차 중학교 시절인데. 그래 친구들 보고, 네 이름 다금이가 예쁘다 이리 된 거예요. 그렇게는 안 쓰겠다 그런 애가 이 이름을 쓴 거예요. 그 다음 가을에 이름을 지은데 그 다음에 봄에 선거해가지고 반장이 돼버렸어. 반장이. 학교에는 친구도 없고 왕따 당하지. 그러니까 집에 와서 컴퓨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된 경상도 말로 하면 저 가수나 말지 방에 들어앉아서 그때에도 컴퓨터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 다음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절에 나간 지는 한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절에 어느 분이 젊은 보살님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십니까? 그렇게 아이고 우리 따님 다금이 엄마입니다 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 내가 다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주 교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걱정하더라고요. 왜냐면 세월도 많이 흐르고 한 10여 년이 지나버렸고 그 다음에 여자분은 아침에 화장을 해놓고 그날 또 마침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그래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애가 한 4살인가 5살인가 5살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름을 한번 바꾸었더라고요.
바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한자식으로 바꿨는데 저한테 또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저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이름이 이상합니다 이렇게요. 저 속된 말로 간이 출렁해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몸에 약한 상처를 입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운이 급변하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참 이름이 또 희한합니다. 그 말은 안 하고 야, 이 큰일 났다. 뭐 사고가 남는갑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아유 선생님 우리 딸이 지금은 한 번 부르면 방에서 톡 튀어나온다 그래. 그 엄마 말이 전에는 불어도요 대답을 안 하는 게라. 예? 제가 기억하기로 있기로는 아마 그게 이제 엄마하고 극하는 기운이 있을 거예요. 그래 엄마하고 극하는 기운이 있으면은 뭐냐면 속칭 말하면은 제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요 요새 시점 말하면 두드러기 난단 말입니다. 예, 예, 듣기 싫어요. 예, 아무리 뭐 지어나 불러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왜 한 3일 됐대요. 그래 왜 이제 전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좀 더 경험해 본다고. 그 뒤로 계속 그렇더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빨리 변화가 온 건데, 그래 저도 뭐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엄마가 여기 살다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명리학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저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 제가 강의 자신이 안 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저 뭐 천안인가 거기 경기도에 있는데 여름 방학 때 내려온대요. 그래 어떻게 내려오냐고 자기 동생이 여 창원에 집이 있는데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딱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낸 게 제가 이제 책을 준비를 해가지고 낸 게 이 책입니다. 이 책. 예. 그래서 낸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외에도 유사한 그런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의 기운이 어떻게 쓰느냐. 예.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름은 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명을 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법적으로 완료를 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많이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파동성명에서는 만일에 아기가 뭐 가출을 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름을 바깥 이름을 지어 가지고 녹음을 해 가지고 계속 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름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50살이면 50년 동안 나 이름이 이 우주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비유를 하면은, 예.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깨끗이 씻고 하려고 하면은 여기 불러온 것만큼, 그죠? 꼭 같이는 안 되지만 많이 불러와가지고 내 기운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요즘 뭐 의학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뭐 우리 몸의 DNA가 최소한 빨리 바뀌는 게 한 6개월 걸린다 그러대요. 뭐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6개월. 예. 6개월 걸린다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 빨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마음이 확고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바로 순간적으로 기운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에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 그 바뀌는 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것이 당장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운은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 볼 적에 MBC 보고 싶으면 MBC 채널 맞춰야 되잖아. 그죠? KBS 보고 싶으면 KBS 채널 맞춰야 되듯이 나의 좋은 그 기운을 가지고 보면은 당장 효과는 나타나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옛날 이름을 인지를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그 기운이 그대로 나한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할 때는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공지를 하고 그죠? 그래 기운을 받도록 예. 부모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는 그 기운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예.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 저 개명을 하거나 예. 향명을 한 그 이름들의 그 사례를 예.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저 자제분이 아들이 아버지 제 원장 선생님이 명한 이름을 발음을 해보면은 그 기운이 입 안으로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역시 안윤아 이름 개명한 걸 갖다 자꾸 이래 불러보니까 개명하기 전에 이름하고 느낌이 달라요. 기운이 입 안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참 희한한 이름이구나. 선생님 그걸 갖다가 개명하실 적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런 게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기운 그 아까 오린 테스트 하면서 그걸 이제 약간의 이제 염두를 안 둔 것은 아닙니다. 염두를 두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막 예로 든 거 이야기할게요. 그 이러면 황다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금 할 때는 기운이 이렇게 내 속으로 꽉 차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속으로 내뱉는다고 무조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에 가운데 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금 됐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들어마신 또 품어줘야 되죠. 예. 그래서 그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이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김 하면은, 김 이 자체는 어두운 소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몸이 이기 때문에, 김 됩니다. 그죠? 다시 지 합니다. 그죠? 이 지도 어두운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 이 또 음의 소리고, 이 또 음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운 하면은 이것도 음의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해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대. 상생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어두운 소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밝은 소리가 돼야 될 거다. 아니면 양의 소리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럼 되도록이면 재를 쓰든지, 그죠? 예. 안 그러면은 지 대신에 쓸 수 있는 글자하면 소도 됩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면, 소운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럼, 어두운 소리, 밝은 소리, 그 다음에 어두운 소리, 이 조화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안 맞춘 것보다는 이 조화가 좋더라. 그리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수들 보면요. 가수도 이름이 좋은 가수들은 그 노래 소리 들어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뭐 트로트라고 꺾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안 좋은 사람이 들으면 막혀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파동성명 한 게 요즘은 안 나오는데 전에 텔레비 종편 처음에 나올 때 우리나라 배 무슨 교수, 유명한 음성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음성이 어떻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음성이 어떻고, 이렇게 분석한 분인데, 이거 상극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음성 분석기에 이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자 발음을 하지요. 이게 소리가 가다가 끊겨버린답니다. 예. 소리가 가다가. 예. 그렇게 상생으로 이런 지으면 소리가 끊기질 않아요. 우리 노래가 좋은 게 뭐입니까? 소리가 계속 연결되도록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소리가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실례로 들기 위해서 상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상호.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상호가 삼성입니다. 그죠? 삼성은 금수, 토지요. 예. 삼성이 있고, 또 옛날에 금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금은, 이게 뭡니까?
수, 내나 금토고, 그 다음에 효성이 있었습니다. 이 세 기업을 제가 왜 예를 들었냐 하면은, 지금 진주시지요. 진주시 지수초등학교에 가면은 학교 정문 현관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일본 교장 선생님인데, 이름은 모르겠어. 올해 이름 교장 선생님이 삼성 이병철이, 금성 뭐 구머시고 하고 이 세 사람 학생이 그 학교에 다녔대요. 그래 제가 보니까 그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요. 너 세 사람이 이라도 놉니다. 왜 세 사람이냐? 의령교에 가면은 삼정 정한바위가 있거든요. 밑에 들어가 보니 전에 KBS에서 한번 촬영하다 흑단물이 실패했는데 정한바위 밑에 기둥이 3개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앞으로 지금 그 당시는 조선을 이끌어 나갈 지금 부자가 노는데 너희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삼성을 써라. 니는 금성을 써라. 효성을 써라 했답니다. 그래 이 금성은 요새는 LG인 걸 바뀌었죠. 럭키 샀다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도 상거하는 이름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예. 삼성. 예. 그런데 그러면 삼성은 이병철일 때 왜 음식과 관련, 처음에 저 양반 음식과 관련된 했거든요. 예, 사카리 밀수하다가 난리도 나고 그랬는데 이병철 씨의 기운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식신의 기운을 하며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생은 되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데 이 삼성가에 대해서 이제 곁들여서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삼성의 장남은 원래 맹희입니다. 그죠? 저 맹자인가 이 맹자인가 명인가 잘못 맞죠? 그 다음에 근이 아닙니까? 그죠? 장이 밑에 근이. 예. 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조금 소문 들어서 아는데 저도 이 사람이 분재광이였어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개파하던 사람이랍니다. 그래,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 모르지만도 이름 자체가 이거는 뭡니까? 수국토죠. 예, 안 좋고. 이 근이는 여기는 아닌데 이 사람도 이 근이랑은 괜찮은데 기운이 굉장히 약한 기운이에요. 이 근이란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삼성의 뭡니까? 상속권을 그진 다 받았을까? 마누라덕입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삼성 이병철이 그 다음에 정주영 전 회장 전부 다 부인을 좋아했어요. 그럼 이건희 씨 홍나이거든요. 이 라는 우리가 두음법칙에 의해서 나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저는 두음법칙 철폐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 근이란 이름에서는 장자 상속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영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낮자가 다행히. 예. 그래, 물론, 이병철 회장님은 일본을 자주 들면서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두고 하신 분인데, 어떻든 간에 홍나이가 영은 최상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권을 이어받았다. 마누라의 기운. 그 다음에 재벌, 그 다음에 삼성 회장의 부인 이름은요, 뭐냐면은, 박두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부해 보시지만은 또 극하는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예. 그래, 이분이, 그 다음에 현대 정주영 회장 사모님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거기도 이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도움이 있다. 예. 그냥 된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저희들 볼 때는 남자 사업하고 있는 사람, 여자의 마누라의 기운으로 된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예.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예.
이름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실내로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저 우리 우주인, 예, 우주인 아시죠? 고산, 제가 소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의 수리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보나마나 목이고 그죠? 금이고 그죠? 또 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거기거든요. 이 소연은 토, 금, 토, 화인데 그러면 이 소연하고 다 좋냐? 이 사람 저희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텔레비에 놓으면은 그걸 뽑아봅니다. 예. 이 소연이 0이에요. 0이고 1, 3인가 그래요. 예. 그때 동아일보인가 제가 신문에 봤어요. 고산이가 우주인데도 뭐라고 했냐. 햇빛이 높을 곳자더라고요. 제주고시, 그죠? 근데 산자도 매산자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높은 산을 올라가기라고 실제 글이 써놨어요. 그 당시에.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극하는 기운은 제가 잘못 어떻게 극을 합니다. 그죠?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소인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봐도 이 만면일감 덤지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좀 안 좋은데 또 생긴 것도 빼빼무리 해가지고 그죠? 예, 좀 그리 생겼어요. 결국 이 사람이 탔잖아, 그죠? 예. 그래 이 사람은 뭐 기밀 누설 뭐 간첩죄로 뭐 둘러쓰고 일사하는데 그것도 지운이다. 그래 이런 기운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저 유심히 보는 게 유명한 수영 선수 박태환이죠. 환인 거 정확하게 환인가 싶은데. 그래 이 사람이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자기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수영을 지금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몸이 약한 애가 어째서 이 잘할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 수리는 나이 보면 오겠는데 이 사람 이름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예. 오행상으로 봐도 딱 맞잖아, 그죠? 최상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박태환도 되고 박도훈도 되고 그죠? 박태원도 되고 그거는 차지의 문제고 손댈 필요가 없는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제가 주장은 뭐냐면 100m 마라톤을 뛸 적에 우리가 보통 막 초보자들 우리가 한 20초에 충분히 뛸 수 있다. 우리는 뭐 선수가 아니니까 가정을 할 때 이름이 안 좋은 사람은 그죠? 25초 걸리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름 기운이 맞으면은 내 기운에 맞게 20초에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기운이 좋으니까. 그래 이 사람이 유명한 그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 체육 선수들도 이름 바꾸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요즘 뭐랍니까? 세일즈, 외파는 하시는 분들은 거진 개명을 많이 해가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주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한번 풀어보고 알아보는 것인데 그게 잘 비켜가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 뭔가 하나 새로 바꿔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100%는 아니지만 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기운을 돌려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사주가 안 좋은데 예. 바꾸면은 좋아진다고요? 그래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사주란 것은 아무리 나쁘다고 하지만은도 자기의 그릇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주가 안 좋지만 내 기운 이름을 바꿔주면은 그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 가지고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지요. 예. 왜냐면은 아까 제가 박태환 선수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태어날 때 몸이 아프면은 보약을 먹고 그죠? 병 치료를 하고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 원리와 같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뭐 간단히 일단 마치기로 하고 예. 나중에는 질문 따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열심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